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IT 아키텍처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 짓기에 비유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말이죠. 그냥 낡은 집을 수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홈을 아예 통째로 새로 짓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 짓는 전 과정을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까지 전부 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 집을 지을 때 순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아키텍처도 똑같습니다. 이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하면 당연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모든 건 말이죠. 과연 어떤 집을 지을까 하는 비전, 바로 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케치를 그리고 세부적인 규칙이랑 구조를 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관이나 전기 같은 설비를 쫙 연결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야말로 뒤죽박죽,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건 어떤 종류의 집일까요? 이제 청사진, 즉 설계도 단계로 넘어가서 이 집이 구체적으로 뭘 하도록 설계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혹시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 창고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단순한 거였을까요? 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이 집의 진짜 목적은요, 그 안에 사는 사람, 즉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똑똑한 지능적인 집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청사진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집에 비유하자면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실시간 전기 배선하고 아주 크고 무거운 데이터를 옮기는 대용량 배관을 아예 분리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 놓으니까 각자 할 일이 분명해지고 서로 엉켜서 시스템이 터져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는 지켜야 할 건축 법규가 있잖아요. 이 디지털 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깐깐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빠르고 24시간 365일 언제든 쓸 수 있고 또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확장이나 관리도 쉬워야 하고요. 자, 이제 설계도도 승인됐으니까 진짜 집을 지을 재료,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 구체적인 기술들을 고를 시간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각각의 기술들이 마치 건설 현장의 도구나 자재처럼 저마다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테이지는 흙을 파고 자재를 가공하는 중장비 같은 역할을 하고요. 카프칼은 현장에서 저기 자재 좀 옮겨줘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집이 커지는 방식도 아주 유연하고 현대적이에요. 기존 건물을 위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옆에다가 새로운 별관을 하나씩 더 짓는 방식, 바로 스케일 라웃을 채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끄러운 작업실이랑 조용한 거실을 아예 다른 건물에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서로 방해 안 받고 각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잡는 거죠. 자,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데이터가 흐르는 걸 쭉 따라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집의 지능적인 관제센터, 즉 두뇌 역할을 하는 마케팅 플랫폼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뇌는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고객이 무엇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마치 360도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종의 데이터 연구실이나 작전 상황실 같은 곳이에요. 사용자들이 굳이 IT팀에 이거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더 빠르고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간이죠. 아무리 멋진 집도 기초가 부실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대한 구조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게 대체 뭐냐? 바로 이 기초를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RW,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데이터가 오가는 일상생활을 위한 바닥이고요. 다른 하나는 AW, 과거 데이터를 쭉 쌓아두고 분석하는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주춧돌 인셈이죠. 이 둘을 딱 분리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데이터 아키텍처의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데요. 이 데이터라는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서비스를 지어 올려도 결국엔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마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쓰는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도로폭은 어떻게 할지, 건물 높이는 얼마로 제한할지 미리 다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짓는 것이든 나중에 추가로 짓는 것이든 전부 다 딱딱 들어맞게 되고요. 결국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코드랑 서버를 되는 대로 쌓아 올린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어 올린, 정말 확장도 잘 되고 웬만한 문제에도 끄떡없는 살아있는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위한 집을 짓는 방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조직은 결국 각자의 디지털 구조 위에서 운영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디지털 기반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집은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